네, 문화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문화재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을 준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죠. 문화재청사나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 가치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문화재재단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문화재재단이구나 이렇게 금방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도 문화재재단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보호법의 근거로 문화재 보호, 보전, 보급 활용과 전통 생활 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1980년에 설립되어서 오늘날까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23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250명이니까 10배 이상 커졌죠. 중요무형문화재 전성사업이 주요 업무고요. 최근에는 활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좀 이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비롯하여 한국의 집, 한국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위한 지방의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해서 각 고궁의 편의시설도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악산, 한양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하면 눈에 보이는 문화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설도 물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새로 지정하고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 무형 문화재를 어떻게 알리고 계승하는 이런 쪽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차차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3일에 새롭게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하루하루가 경황이 없습니다. 좀 버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재단 이사장 공모에 응하기 전에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단의 업무도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나름의 준비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이사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사업 영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단은 이제 공연과 전시, 교육 출판, 발굴 사업, 의뢰 재현, 궁중 음식 보급, 문화상품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전문가로서 도울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는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취임 초기라서 사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화를 나누면서 문화유산 현장의 최전선에 부딪히는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향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습니다. 현대 금속공예 분야죠. 예. 지도 교수님인 이제 강창균 교수의 과거의 무형문화재 조사 활동을 함께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를 알게 됐는데요. 물론 대학에서는 그런 교육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전통 공예 장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작업을 이제 조사하면서 어떤 전통 문화의 정체성과 장인들의 숭고한 예술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요.
그 은장과 금속 활자장, 유기장, 장도장 등의 금속 공예 분야의 그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공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공모에 응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 전문위원이나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서 활동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또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단순한 저 혼자로 그치는 한계보다는 좀 감히 한번 이 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한번 수정하고 좀 도와주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도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원래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금속 공예 전공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해 이렇게 깊게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실 줄은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전문성이 이렇게 발휘돼서 네. 또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는 데 또 사용이 되시네요. 네.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이후에 한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언론이나 주변에서부터 받으셨는데요. 이사장으로서의 경영 철학, 또 재단 운영 방안,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R&D에 의한 디자인 경영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형 유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가치 창출과 소비 촉진의 핵심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경영이란 단순히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확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창조적 소비 단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경영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R&D라고 생각합니다.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얻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원형 유지인데요. 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현대공예를 전공했고 활용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원형을 배제한 어떤 창조론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창조적인 발전과 활용은 그 원형을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또한 가슴 깊이 네.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재재단이 모든 국민이 전통 예술을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디자인하는 문화유산 컨텐츠 활용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문화재의 창의적 소비와 전통예술 문화의 소통을 전제하지 않는 정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의 확립, 네트워크 구축, 거점 유통망 확보, 커뮤니티 결성, 교육 등의 키워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새로운 전통문화로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마침 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전공자 문외한이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약간 의아한 것도 있어서 일테면 문화재라고 하는 게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비전문가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무형문화재를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그 가치를 높이고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R&D, 연구개발을 한다, 문화재를 무형문화재, 이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네. R&D는 어느
분야든. 학문 네. 분야에서나 저는 그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전통 문화를 우리가 그 현대의 가치로 이렇게 이끄는 데는 그 예. R&D라는 장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기존의 것을 보호함을 근간으로 하지만 새로운 끊임없는 연구와 네, 그렇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느낌 같기도 하지만 또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미술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재 보호와 활성화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좀 거리감이 있는지 현장에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그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는 현장을 조사위원이나 연구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익숙합니다. 네. 전통문화의 그 개성 발전이라는 명제를 두고 그동안 국가에서는 부단히 애써온 게 사실입니다. 그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이 좀 더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제도와 방안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부임하자마자 한두 가지 사업의 틀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물려받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식과 동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모두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재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죠. 예. 네. 자, 그러면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문화재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아실 수 있는 또 주요 핵심 사업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고 전통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현대와 미래의 가치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의 활용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춤이나 음악, 놀이, 연극 등의 전통 예술 공연과 전통 공예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왕실에서 행해졌던 전통 의례의 재현을 통해서 국가의 정통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데요. 매달 월간 문화재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대중들에게도 우리 문화유산을 두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현대인의 생활에 필요한 고품격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체 그 마케팅실을 두고 다종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항면세점을 비롯해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한국의 집 등에서 장인들의 작품들과 함께 예. 많은 디자인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연구 사업도 우리 재단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발굴 조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201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형유산 분야 국제 비정부 기구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소개하고 알리는 국제협력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고요.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문화재재단의 주요 사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꼭 무형유산만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무형문화유산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예, 일이 넓습니다. 많고요. 예,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제 들으시면 이런 걸 문화재재단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네. 아실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모두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 자리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서울 시내 소재 궁궐과 문화공간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재단은 연중 상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은 경복궁에서는 수문장 교대 의식이 있고요. 덕수궁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에 덕수궁 풍류라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실시합니다. 창덕궁에서는 매달 그 음력 보름을 전후로 해서 5일간 창덕궁 달빛 기행을 실시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 꼭 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시회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치동에 있는 한국문화의 집에서도 매주 화요일 공연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답사나 청소년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5월은 궁중문화축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이 네. 경복궁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의식,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또 그렇습니다. 창덕궁의 달빛기행,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고 오히려 네. 막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네. 하세요. 네. 이 팜플렛을 주신 걸 보니까요. 2015 이제 궁궐 문화 캘린더라고 해서 궁궐 문화의 쭉 스케줄이 있고요. 또 특별히 제1회 궁중문화축전, 오늘 궁을 만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4대 궁궐 그리고 종묘, 한양 도성 등지에서 궁궐 문화 프레이드를 비롯해서 격조 있는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내내 이제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은 야간에도 개방이 됩니다만은 조선 시대의 궁궐이 지니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해서 현대 문화축제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예술과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미디어 파사드 작품도 연출하는 등 궁궐의 어떤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재발견하도록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 제1회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저녁 8시에는 주 행사장인 경복궁 흑려문 광장에서 전야제를 실시합니다. 볼만한 행사이므로 많이 오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을 만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 궁궐의 각종 의례와 연희를 만날 수 있고요. 궁궐 속을 걸으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의 사당인 종묘에서는 왕실의 제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종묘 스토리라는 인문학 특강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외래 관광객의 천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궐 축전이 우리 문화유산 관광의 대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이 연휴가 끼어 있고요. 학교는 또 방학도 짧게 하고 그래서 아마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여행 가시는 분도 많은데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궁을 만나다 이 프로그램, 우리 궁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들 아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을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여쭤볼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을 것 같고요. 한국문화재단에서 지난해부터 방송국도 운영을 하세요? 문화유산 채널이란 그 채널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문화유산 채널이라는 것은 네. 방송 채널이 아니고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넓죠. 흔히 알고 있는 국보나 보물 말고도 천연기념물, 명승,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영상 컨텐츠로 제작해서요,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채널의 운영 목표는 우리 문화유산을 양질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정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문화유산을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과 함께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V에 방영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KBS, MBC, SBS, EBS, YTN 그리고 이곳 TBS 교통방송 네. 등의 채널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재단의 문화유산 채널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번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재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꿈, 계획,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옮기는 데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통 문화는 한 공간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잘 활용해서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오늘 소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음에 한번 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